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의11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 행정사입니다. 네, 오늘은 음주운전과 관련한 언론보도 기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목을 먼저 보시면 면허 취소 음주 측정에도 운전자는 무죄, 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음주 수치가 측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0.080% 이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는 무죄다. 왜?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실관계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와 이 언론보도 기사와 관련이 되어져 있는 그런 기본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이 기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시는 바대로 음주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음주한 채로 운전을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음주도 무한히 언제나 모든 음주가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음주 수치가 0.030% 이상이어야만 되고 0.030% 미만이면 음주일지라도 음주운전에는 해당이 되지 않죠. 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0.030%의 음주 수치에서 그 상태에서 이제 운전을 해야 되는 거죠. 운전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음주운전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운전을 다 마치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이제 집에서 이제 음주를 했다. 집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술을 꺼내서 소주를 마셨다라고 하면 음주한 채로 운전이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운전할 당시에는 음주가 아니었잖아요. 운전할 당시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또 음주할 상태, 음주를 하고 있는 상태, 이때는 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음주운전이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 그래서 운전이 끝나고 나서는 음주를 하더라도 그건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것이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언론보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불과 20분 전 차에서 내린 운전자에게 면허 취소 수준의 알코올 농도가 측정이 됐다. 20분 전에 차에서 내렸어요. 그러니까 20분 후에 차에서 운전인지 모르지만 운전이 끝나고 나서 20분이 지나고 나서 측정이 된 거죠. 불과 20분 전에 차에서 내려서 측정을 했는데 운전이 끝나고 나서 20분 후에 측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측정한 시간으로 하면 20분 전에 운전이 끝난 거죠. 그래서 그때 취소 수치가 나온 겁니다. 불과 20분 전 차에서 내린 운전자에게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뭐냐면 20분 전에 운전이 일단 끝나고 나서 20분이 경과하고,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20분이 경과하고 측정을 했기 때문에 운전이 끝나고 측정할 때까지 그 20분 사이에 뭐 술을 마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운전이 끝나고 술을 마셨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운전이 끝나고 나서 음주를 할 수가 있잖아요. 아까 사례에서는 운전이 끝나고 바로 경찰에서 음주 검문하면서 측정 요구를 해서 측정을 한 것이 아니라 운전이 끝나고 나서 20분이 경과하고 나서 이제 측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측정한 시점으로 기준을 하면 20분 전에 운전 행위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운전이라고 하고 이 측정, 음주 수치가 이제 측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음주 수치가 나온 그 사이 20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는 뭐 음주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디 가서 술을 마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음주운전이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결국 증거 싸움인데요. 수사기관은 음주운전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했지만 법원에서는 1심, 2심에서 다 전부 다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사실관계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음주를 하고 다음에 그 음식점에서 뭐 나오고 이런 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그 사실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음주한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하게 된 것이 뭐냐면 이제 목격자의 진술인데요. 수치는 이제 운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신고를 받고, 목격자가 신고해가지고 경찰에 신고해서 이제 수치가 나왔는데 그 수치가 0.122였습니다.
0.122이기 때문에 음주 운전에 해당하는 음주 수치, 그것도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음주 수치 0.122 맞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 122의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운전을 해야만 음주 운전이 성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수사기관 경찰 검찰에서는 이제 그렇게 본 것이고, 근데 법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법원에서는 이제 그와 이제 다르게 봤는데요. 그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일단은 그 운전자는 이 운전자의 진술하고, 누가 신고를 했는데, 목격자가 신고를 했는데 신고자의 진술이 일단은 다르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신고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경찰에서 신고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담배를 피기 위해 밖으로 나갔는데,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그 A씨가 운전자가 담배를 피다가 주차된 차를 운전해 어디론가 가는 것을 보았다. 요 신고자의 진술은 그 운전자가 담배를 피다가 주차된 차를 운전해서 가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운전하기 전에 딱 봐도 술에 취해 있었다. 그러니까 목격한 내용, 이 정황, 그 다음에 뭐 그 얼굴 색깔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술에 취해 있었다, 이렇게 진술한 거죠. 어디에서 했냐면 경찰 조사할 때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법정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술을 마시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는 거죠. 직접 보지는 못했다, 이럴 수는 있는 거죠.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A씨, 이 개념이, 뉘앙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옆 테이블에 이제 술과 잔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것만을 보고 술 마시고 있네, 술 마셨네, 이렇게 어찌 보면 기계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신고자는, 법정에서는 술을 마시는 걸 직접 보지는 못했다는 거죠. 술잔을 들고 직접 이렇게 마시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것이고, 운전하는 걸 봤다는 얘기입니다. 운전하는 거는 인정이 돼요. 운전은 인정. 근데 그 운전 당시에 술을 마셨느냐 안 마셨느냐 라는 거죠. 술을 마셨느냐 안 마셨느냐. 그래서 이 운전자는 누구냐면, 이 운전자는 아까 여기서 음주운전 혐의로 현재 그 형사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운전자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그 지인하고 신고한 사람하고 같이 술을 마시러 이제 갔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운전자하고 사이가 안 좋은 그 씨가 뭐라고 했냐면, 저분 술을 먹었는데 운전을 하네, 신고해 달라고 해가지고 그냥 신고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술을 마시는 걸 본 것도 아니고, 또 그 사람과 그 인간관계가 별로 이렇게 그 사이가 좋지 않은 다른 사람이 같이, 본인의 일행이죠, 같이 술 마시러 왔으니까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술 먹었는데 운전을 하네, 이렇게 하니까 그걸 보고 신고해 달라, 이렇게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이제 신고를 해버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의 진술은, 나는 술 마시는 걸 직접 본 건 아니고,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술 마시러 갔는데, 이 사람은 그 운전자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저분 술 먹었는데 운전을 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신고해 달라고 하니까 신고를 한 것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이제 했다는 얘기죠. 법정에서. 법정에서.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그 지인 말을 듣고 A를 봤을 때, 그 운전자를 봤을 때, 술에 취한 사람이 걷는 것처럼 살짝 비틀거리는 것 같아서 당시에는 음주운전을 한다고 확실했다. 그렇지만 그 운전자가 계속 비틀거리지는 않았다며, 법원에서 이제 그 진술을 이제 번복한 거죠. 진술을 번복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법원에서는 그 신고자의 그 경찰 진술을 그대로 전부 다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인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실제 그 CCTV 영상에서 그 운전자의 걸음걸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에서 보면 그 신고자, 목격자 진술, 법정에서의 진술이 이제 번복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운전자가 당시 운전자가 이제 먼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그 한 20분 정도에, 그러니까 운전이 종료가 되고 나서 한 20분이 경과하고 나서 측정을 했는데 0.12가 나왔습니다. 0.122. 그러면 과연 이 20분이라고 하는 시간 중에, 20분이라고 하는 시간 중에 0.122%라고 하는 높은 수치가 나올 수가 있느냐? 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의문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20분이라고 하는 동안에 어떻게 0.122%라고 하는 음주 수치가 나올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호흡 측정기, 법원에서 이제 호흡 측정기를 통한 이제 측정 방식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했는데, 뭐냐면 이제 호흡 측정기라고 하는 것은 혈액 속에 알코올이 폐를 통과하면서 증발해 배출되는 것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최종 음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지 않거나, 술자리가 끝나고 마지막으로 술 마신 시간, 그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지 않거나 트림을 하거나 구토를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입안에 알코올 성분이 남아 있다면 실제보다 수치가 높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보다 수치가 높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 판단을 하느냐? 그 운전자가 이제 운전을 종료하고 나서 그 주점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제 술을 이제 마셨는데, 그 술을 마셨다면 그 술자리에서 최종적으로 마신 시간, 그 음주 시간하고 측정된 시간, 그것이 20분 만약에 20분 미만이라고 한다면 그 시간이 짧기 때문에 20분이라고 하는 미만이라고 한다면 구강 내에 잔류 알코올이 있어서 실제보다 음주 수치가 높게 측정이 되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경찰에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입안을 헹궈라 라고 해서 운전자에게 호흡 측정을 하기 전에 입을 헹구도록 했다고 하더라도 입을 헹군 후부터 측정할 때까지의 트림, 딸꾹질, 알코올 성분이 있는 침이 고여 있을 가능성, 이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0.122%라는 수치는 나올 수는 있다. 이거는 부수적인 내용입니다. 일단 측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0.12%는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핵심은 운전을 할 당시에는 음주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음주를 하고 나서 운전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음주를 하고 나서 운전을 안 한 것이고, 그러니까요, 다시 돌아와서 운전을 할 당시에는 음주 상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운전을 할 당시에는 운전이 끝나고 나서 음주를 한 겁니다. 운전이 끝나고 나서 0.122로 측정이 됐다는 거죠. 근데 0.122는 아까와 같이 최종 음주 시간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20분이라든가 이렇게 상당 기간이 경과하지 않아서 구강 내 잔류 알코올이 남아있을 가능성, 그리고 20분이라고 하는 그 짧은 시간에 잔류 알코올이 남아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측정하기 전에 물을 줘가지고 헹구도록 하더라도 트림이라든가 등등으로 알코올이 있는 침이 고여 있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수치가 이제 높게 측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부수적인 것이고요. 이 수치가 그렇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이 운전이 끝나고 나서 음주를 했다는 겁니다. 운전 행위가 끝나고 나서 한 방울이든 두 방울이든 세 방울이든 끝나고 나서 했다는 것이고, 이 운전 당시에는 음주를 안 했고, 운전 당시에는, 그러니까 음주를 하고 나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운전이 끝나고 나서 음주를 했지, 음주를 하고 나서 운전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검찰은
그래서 법원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그래서 무죄 이렇게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운전 이후에 술을 마셨다는 A의 주장, 운전 이후에 술을 마셨다는 A의 주장 믿기 어렵다라고 항소했지만 2심도 항소 기각돼서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부 다 무죄를 선고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형사소송에서의 핵심 이제 법리가 나옵니다. 이것은 어디나 다 적용이 되는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합니다. 공소가 제기된 범죄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다 입증을 해야 돼요. 이 형사 피고인은 이러이러한 죄를 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증거는 이겁니다라고 입증할 책임은 검사한테 있고 이 입증의 그 정도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할 증명력 뭐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고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할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없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여기 형사소송에서의 중요한 법리를 또 이 언론보도 기사에서 인용을 해서 이제 판시를 인용을 해서 이제 기재를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과 관련한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